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주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한 3% 정도 지난주 금요일 저가 대비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가고 그다음에 테마도 순환적인 테마가 장세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테마도 초전도체 뭐 그다음에 양자컵 넣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네. 어제는 로봇 뭐 이랬어요. 빠르게 좀 테마도 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저점 2,502포인트였는데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잭슨홀 컨퍼런스가 지난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안도 랠리라고 좀 조금 정도 안정이 원래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작년에 잭슨홀 컨퍼런스 하고는 한 20% 빠졌거든 한 달간 그 우려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거의 바로 반복은 잘 안 되거든요. 악재가 또 반복되면 모르지만 그런 악재는 특별히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안도 랠리 좀 해서 이제 한 80포인트 정도 80포인트 정도 올랐었고 코스피는 그래서 이제 저항선까지 또 왔습니다. 제가 저항선은 2,570 정도라는데요. 그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다시 어제 종가 2,556포인트 끝났는데 그럼 어제 이제 또 나온 게 중국 8월 제조 PMI가 49.7이에요. 그러면 50 이하는 기준선이니까 50이 이하는 둔화, 경기가 둔화되고 난 침체 뭐 이렇게 위축돼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이제 49.7이니까 5개월째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PMI 제조업이 좀 선행적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있으니까 여기 한 50 이상을 가려면 강력한 정책이 나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크게 기대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근데 전월 대비해 소폭 올랐기 때문에 개선됐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 좀 랠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찔끔찔끔씩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뭐 해주니까 이제 지준율 인하들한테 여러 가지 해줘. 거기에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부동산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알아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좀 그래서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뭐 급락을 좀 했다가 다시 10에서 20% 정도 반등을 하고 주 후반에 약세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동안 이제 7월 달까지 25일까지 주도를 했는데 이게 주도주가 이제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번 크게 올라갔다 가격이 쇼크를 한 팍 빠지면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던 투자자들은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면 이제 충성이 약해지니까 서로서 조금 탈출합니다. 탈출은 반등할 때 또 물린 걸 나온다든 그래서 약세가 지속되면 그 다음에 행보를 하다가 다시 2단계 또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은 좀 약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9월달 변곡점이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은 반등을 중국이 경기 침체 우려 부동산을 해서 많이 좀 빠졌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한디 또 반등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워낙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가 한 일주일 새에 4% 강한 반등했는데 테마가 강력히 좀 일어나서 코스닥 좀 부실주라도 한번 땡겨버리면 막 상가가 오고 그렇게 막 따라오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뭔가 계속 매매를 해서 빨리 내가 손해난 걸 회복하려는 그런 어떤 심리가 강해서 코스닥은 여러 가지 테마가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가 잘 지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괜찮고요. 반도체도 지키는 강한 게 있고 한미 반도체 또 약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주들 아직도 잘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호재가 삼성에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하면서 업무 협력 계약. 그래서 로봇주에 강력한 반등이 있었는데, 이거 3월달 로봇주가 고점이었는데, 전부 다 한 60% 대다수 빠졌는데, 30%대, 40% 빠진 종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거든요. 요게 이제 로봇주에서 앞으로 강력한 실적과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로봇주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 두 종목만 봐도 강세가 전체적으로 어제 보면 레인보우 상한가하고 SPG가 3등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SPG는 매출도 좋고 이익도 괜찮고요. 미국분 해외에도 진출하고 일본도 그렇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해외에 진출하고 이제 앞으로 실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것은 이 두 종목이다 보고 이 두 종목들은 늘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인데 며칠 더 계속 좀 이어진다면 좀 좋지만 오늘까지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코스피도 차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8월 한 달간
많이 빠졌습니다. 네. 4, 5% 정도 5.7%월 저가기죠. 뭐 5.7% 빠지고 어제 종가로는 2.9% 빠졌는데 2.9%면 뭐 커지지 않지만 한 5%대 빠졌으면 좀 빠진 거예요. 그런데 8월 1일 날 2668포인트에서 계속 급락을 해서 2단계 급락을 8월 17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중국 때문에 빠지,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빠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래서 미리 9월달, 8, 9월달 약세했는데 저도 8월에 약세로 하락으로 봐드렸고요. 엔비디아도 혹시 이제 차익 매물 나올까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번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확실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8월 하순부터는 더 이상 잘 안 빠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잭슨 컨퍼런스 때문에 안정이 돼서 다시 조금 반등했는데 이제 또 여기서 행보를 잘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제 9월달 장세를 대다수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뭐 위기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위기설하면 위기가 온전히 잘 없거든요. 위기라는 것은 모를 때 오는 게 위기거든요. 맞죠. 대비하고 네. 있으면 위기가 아닌데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봉 차트에 보면 가일권 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은 9월은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9월달 증시를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달 증시 이제 오늘부터 1일로 시작이 되는데 네. 이번 달에 연휴도 좀 많고요. 9월이 원래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대다수 좀 약세 있는데 그러면 왜 약세일까 그러면 이 계절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적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때마다 기억한 학습한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계절성 맞습니다. 특히 그래서 보면 한번 8월 시장을 한번 보시면 업종별 수익률 차트를 이렇게 보면 7월에는 조선과 철강 2차 전지 이런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선 철강 8월 달에 좀 많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강세는 화장품, 의류, 호텔, 통신 이쪽에 강세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빠지고만 했던 통신주도 반등을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8월 코스피 지수는 8월 14일 중국 때문에 급락을 추가 2차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급락이 중국이 더 이상 뭐 크게 리스크가 다시 커지지 않으면 관련된 종목들도 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위기가 우리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영향을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중국 경기에 대한 국내 경기의 영향으로 침체 우려가 좀 있는데요. 아직은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관련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한 20년간 나스닥의 월별 주가 등락률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키움증권에서 해놓은 거 보면 9월 달에 확실히 코스피보다도 나스닥이 더 급락했습니다. 네네. 한 뭐 평균 뭐 2.1%인데 많이 급락했죠. 혹 특별하게 9월 달이 이렇게 20년 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8, 9월 증시가 주로 급락한 나스닥은 10월 그런데 강세가 언제 나오면 나스닥은 10월부터 강세가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11월 또 강세고요. 그렇네요. 9월, 10월 네.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그다음에 코스피는 10월보다는 11월부터 강세입니다. 11월, 12월 연말 장세.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올해는 이렇게 좀 따라가지 9월에 급락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는 11월, 12월 돼야만 반전을 시작하지 않을까. 오히려 내년 좀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나스닥은 이번에 9월에 만약에 나스닥이 급락한다면 엔비디아가 급락을 해야만 네. 같이 지수도 급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엔비디아 주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는데요. 전년 올해 1년 전에는 8, 9월 달에 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절성 역풍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높은 상태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죠.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계절성이 나오면 또 계절성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때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지수가 좀 살아나고 IT가 좀 많이 살아나야 되는데 네. IT가 전체 뭐 우리 시가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경기의 어떤 주가의 선행 지표인데요. 그래서 한국 경기는 반도체와 중국 경기에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와 반도체를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재고가 좀 줄어서 감산도 하고 재고 줄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확실히 좋아진다. 바닥 통과가 좋아진다. 계속 그런데 아직까지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맞아요. 그래서 네. IT 관련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게 급등하지 않거든요. 엔비디아는 좀 특별한 이제 하이닉스 엔비디아 영향이고요.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지고요. IT 네. 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IT 그룹주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보니까 코로나 때는 한 24.5% 정도 됐는데 지금은 14.8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크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GDP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코로나 때 2020년 한 71.3%였는데 지금은 56.8로 내려서 이것도 중국도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줄고 그다음 전체 반도체 수출비 줄으니까 결국은 중국이 주니까 반도체 전체 죽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IT 수요라든지 이런 게 살아나야 중국 내 경기가 부양되든지 아니면 IT 수요가 중국에서 살아나면 네. 우리 반도체도 다시 잘 살아나는데 그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당분간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경기는 지금은 또 중국의 부동산 발 침체 위기가 전이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심리적인데 부동산은 중국은 충분히 저는 이제 뭐 리만 브러스 이런 것처럼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소비 심리에 부동산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중국이 지갑을 안 열게 됩니다. 그럼 네. 중국의 내수 소비라든지 해서 소비를 살려서 경제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보면서 천천히 그걸 삼성전자를 만약에 대표적인 반도체 수혜주기 때문에 경기 수혜주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금방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사면 지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치지 않게 내년 한 1, 2년을 보고 지금부터 사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는 기대가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재고 순환이나 재고율을 차트를 이렇게 보면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개선되고 있는데 재고 순환선이 36.1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재고율이 뭐 오르측 재고비 2점 몇 배, 두세 배 정도까지 재고 네. 평균이 지금 1.4배 정도 되니까 이제 재고율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재고율이 개선된다는 것은 전문간에 반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반전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에 보면 미국의 연준에서는 스탠스는 항상 이제 슈퍼코어 CPI를 보거든요. 맞죠. 이 슈퍼코어 CPI를 봐서 이게 확실히 빠지면 이제는 이제 물가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게 확실히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고요. 이 물가의 슈퍼코어에 임금 관련된 게 되어서 임금이 이제 실업률도 조금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좀 단단한데요. 조금 기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물가가 또한 이제 요즘 이제는 이제 경제 지표가 미국이 잘 안 나오면 주식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 안 나오면 이제 물가가 잡히겠구나. 확실히 주가 하락이 하겠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목표 물가로 가면 당연히 경기가 연착륙되고 나서 좋으면 확실히 좋은데요. 아직은 오히려 교영 지표 잘 나오면 주식은 빠지고 네. 이렇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결국은 주식은 이제 수익입니다. 실적이 맞죠.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오는데요. 작은 흐름은 잘 맞추시고 큰 흐름을 보고 주식을 하면 숲을 보고 하는 게 좀 약세장일 때 좀 낫거든요. 그러면 S&P 500 주가와 EPS 추이를 보면 지금 실적은 개선된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개선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주식을 보고 내가 종합주가지수 보고 경기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은 현재 다 좋다고 조금씩 좋다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애널리스트 예측치는 그런데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지수가. 그러면 경기가 몇 개월 뒤에는 나빠질 수 있겠구나. 이게 미리 주식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의 종합 선행성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선행성이니까 6개월 뒤는 실적이 좀 악화되겠구나. 그럼 미국은 6개월 뒤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지금 그것을 주식이 S&P 500이 표현해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보고요.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 지금 현재 실적 개선이 돼서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실적 발표하면 오히려 막물량이 나오거든요. 가이던스가 미래 가이던스 확실히 좋지 않으면 엔비디아 같은 말고 나머지는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평이하다면 바로 빠집니다. 네. 그래서 차익 빌미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S&P 200 12개월 선행 EPS와 펀드 플로분
미국에는 대다수가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급여를 타서 이제 펀드를 가입하는 건 일부 넣으면 거기 펀드 매니저가 돈 들어오자마자 대다수 주식을 그냥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주식을 비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습니다. 그 펀드 차트에 이제 검은 회색 막대 그래프가 보면 오른쪽에 보면 계속 밑에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럼 펀드를 많이 팔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매니저들은 장을 네. 못 간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데 실적 이제 파란색을 보면 S&P 12 EPS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인상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펀드를 비웠더라도 이게 주가는 행보하든지 아니면 우상향하거든, 과거에 보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식을 팔 때, 개인 투자는 팔 때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제 좋은 걸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EPS로 비교를 해보라도 S&P 500까지 500 EPS랑 또 기업 이익도 밑에 완전히 우측 보면 하단에서 탈피해서 그렇네요.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S&P 500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 2019년도 하반기가 경기가 안 좋았는데 그때랑 지금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때 2019년도 하반기에 1935포인트 12월 3일 찍고 나서 우상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20년도 코로나에 유동성이 엄청 풀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급락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9월 이 시장은 급락보다는 약세장이다. 약세장이요? 이렇게 보고 네. 지수가 빠지더라도 커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2,450포인트 정도까지만 하단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9월달 유망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수급의 모멘텀도 실적의 모멘텀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슈 이런 거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9월은 유망 섹터는 중국 인바인드 수가 증가된 과거에 보시면 2015년도까지는 인바인드 수 중국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자금 좋다가 실질적으로 사드 이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업황 자체가 안 좋았거든. 지금은 거의 바닥권입니다. 인바인드스 거의 안 들어오다가 이게 전체 중국 관광속 회복했기 때문에 전면 회복해서 이제는 중국도 부양을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광이라 이런 수요는 늘지 않을까 봐서 실정 개선에 직접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전면 해제된 것은 기여할 걸 보여서 면세나 화장품이나 카지노 이쪽은 실질적 수익이 있으니까 이제 3분기부터는 4분기부터는 실적에 기여한다. 그리고 보면 지금이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의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까요? 네, 오늘 또 엔비디아 조금 올랐는데요. 네. 지금 엔비디아 주가만 보면 된다. 네. 엔비디아가 안 무너지면 시장도 안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조정을 받고 480 갔다 400 조정받고 지금 $500 근처니까 $500 안착하면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요. 코스피 주봉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음봉이 발생되면 조정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9월 코스피 하단 지수는 저는 2,449포인트까지만 조정받다 조정받는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볼만한 뭐 종목 하나 골라주시면 어떤 게 될까요? 요즘은 지수가 안 가기 때문에 대형주가 거의 안 네. 됩니다. 잘. 그래도 그중에 대형주 중에 찾는다면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이익은 통신 3사 가장 우상향을 쭉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이익이 좋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AI, 생성형 AI 관련된 투자도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SK텔레콤도 멀티 LM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 비즈니스 강화돼서 아마 2년 정도 뒤부터는 좀 매출에 기여를 확실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쪽도 클라우드 서비스 뭐 데이터 기반해서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생성형 AI 관련된 뭐 설계 사업 때 전부 다 한 투자를 2, 3천억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빛이 나지 않을까 보고 안정적 배당도 좋고요. 지금 배당을 보기 위해서 사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지수는 뭐 차트로 보면 바닥권입니다. 장기 차트도 바닥권이고요. 일봉 이제 고개 들고 있으니까 괜찮다 보시고 뭐 이제 약세 방어하고 싶으면 SK텔레콤 좋지 않을까 보이고요. 매수가는 47,000원이고요.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55,0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45,000원입니다. 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5,000원으로 SK텔레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또 투자 코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네, 투자 코멘트는 열정보다 진정성이다. 매매보다 투자이다.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지쳤다 그러잖아요. 투자자들이. 네. 이제 저기 2차전 자다도 매매하다 지치고 이제 계속 매매하다 지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손실을 그냥 안고 있거든. 그러지 말고 이제 평생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천천히 좀 펀더멘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원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9월이죠. 바깥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9월에도 투자 전략 잘 짜셔가지고요.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마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